회사가 발전하니까 그래야 내가 주요 인사로서 잘리지 않으니까 요새는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잘 잘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좀 다르죠. 미국에서는 마음대로 해볼 수 있어요. 해고는 순서가 신입부터 해고를 하더라고요. 오래된 사람은 나중에 하고 순서가. 그 이유를 봤더니 그게 옳아요. 신입은 아직 모르거든. 그리고 이 회사의 공헌을 그런 비율도 확률도 아주 적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면직을 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를 아니까. 어쨌든 미국에서는 그 채용과 또 면직이 자유로우니까 누가 그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금방 있다가도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고. 저도 한 9년 동안은 롱비치 병원에 뭐 정직원은 아닌데 병원에 일주일에 3번씩 한의사로서 나갔어요. 3일을 일을 해줬는데 저건 어떤 뭐 마음이 들었던 9년간 있었는데 어떻게 통보하냐면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날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심하다 싶은 정도였는데 그래도 대면하면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지 저건 그러더라고요. 또 나오라고 할 때도 금방 나오라고 해요. 내일부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더욱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실력이 있어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나도 공부하지만 내가 낳은 아이, 자손, 나보다도 내가 낳은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해야죠. 나는 못했지만. 그래서 부모 심정은 온 몸을, 자기는 뭐 굶진 않죠. 먹는 걸 조절하면서까지 자녀들은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에 그 예가 많아요. 한국에서도 좀 깨인 사람은 자녀를 미국에 보내서 공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 유학을 시켜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공부하다 보니까 엄마를 딸려 보내고 자기는 혼자 한국에 살면서 돈이 또 미국에 돈 많이 드니까 또 환율도 요새 막 커져가지고 다 송금해도 못이래. 송금 다 하고 돈 없으니까 라면 끓여 먹고 있어. 혼자. 기러기 아빠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심정만큼 자녀가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아버지의 심정만큼, 남편의 심정만큼 아내가 여기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도 10 중에 5명 정도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엉뚱한 짓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옆으로 나간 소리지만 어쨌든 자녀를 공부하기 위해서 나를 바친다 그 소리입니다.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생님은 결혼을 하신 분 같으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몸이 아프면서도 일을 해요. 엊그저께도 전화가 어떤 아주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아프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일을 하는 거지 아프려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아프면 빨리 와서 치료를 받아야지. 아픈데도 참아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돈을 더 버는 만큼 더 아프죠. 결국은 그게 오래되면은 돈을 번 만큼을 더 들여도 못 나서 안 나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도
그걸 모르고 대부분 다 그래요. 알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일을 합니다. 왜 우리 일합니까? 왜 선생님이 여기 와서 공부합니까?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공부하는 행위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내가 힘들면 안 되죠. 힘들다는 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진짜 힘든 거. 또 하나는 내가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일에서 피곤한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때는 이러는 것이 문제가 안 되죠. 일을 해도 안 아파요. 돈을 많이 벌거나 재미있거나 흥미가 있는 사람은 일을 해도 안 아파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런데 뭔가 불만이 있고 몸이 아프고 한 사람은 배가 많이 고프고 뭐도 하기 싫고 그냥 자주 아프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마음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는 공부 기술이라고 했어요. 원래 저는 한국에서 오래전 일이죠. 50년 전 일 정도 전에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내가 알아요. 나도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대개는 한국에 우리 보세요. 사당 오락이라고 합니다. 사당 오락이라는 소리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소리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요. 20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20시간을. 그렇게 하고도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꼭 20시간을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지금 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시간이 보통 사람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이라고 대답하죠? 50시간 대답하는 사람 있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미친 게 아니고 24시간을 50시간으로 쓸 수도 있고 100시간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머리 회전 속도가 문제예요. 속도하고 뭐라 그럴까? 우리 머리에서도 여기처럼 제가 여기에 3가지 윈도우를 띄워놨습니다. 지금 동시에 저속에 다른 것도 들어있어요. 이게 띄워놓고 3가지를 동시에 여기서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는 1시간을 작동하면 3시간 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죠? 3가지 일을 하니까. 그러듯이 우리 뇌도 윈도우처럼 사실은 이 컴퓨터가 우리 머리를 그대로 번떠서 만든 겁니다. 우리도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옛날에는 한 가지 일만 하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러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무엇을 보면서 또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고 안 된다고 하는데 됩니다. 그게. 그런 방법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윈도우 2개를 떼놓고 동시에 머리를 쓰면 그게 1시간이 2시간이 되겠죠? 하루가 48시간 되는 겁니다. 10개를 떼놓으면 480시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원리를 배우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10년 공부 그 내용을 안다는 소리고 미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그러고 나서 또 공부한 것이 뭐냐면 식물학을 공부해서 식물학을 가르쳤습니다. 약초 같은 걸. 그래서 저는 틈만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식물을 보고 하는 게 그게 내 일이고 취미인데 이제 미국 왔으니까 미국 와서 살려고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한국서는 선생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 길도 없고
근데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청소, 누구나 뭐 하는 청소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의과대가 10개 정도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 거기서 다 이력서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한 곳에서 경산 한의과대학에서 왔어요.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장으로 한 6년을 한의과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약초 같은 것은 가르치지만 침은 안 배웠으니까 나도 미국에서 먹고 살려면 한의사를 해야겠다 해서 침을 배우고, 그래서 한의사가 됐습니다. 치료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식물을 공부할 때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한의를 이제 재밌어. 왜? 아픔을 치료해 주니까. 아픈 사람을 내가 치료한다고 하는 걸 안 아프게 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치료 못할 것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뭐 의처증, 의부증이라든지 이런 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주로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약이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 있지만 그냥 항우울제나 뭐 이런 거 주지 치료약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정말로 치료할 수 없는가, 그걸 찾아서 배운 것이 최면입니다. 미국 사람들, 미국에는 최면 학교가 몇 개 있어요, 최면대학이. 그래서 최면대학에 들어가서 1년을 공부하고 보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것이 10명이라면 의사나 한의사들이 다 달라들어 고칠 수 있는 건 2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8명은 못 고쳐. 마음의 병이라. 그래서 그걸 고치는 방법을 최면에서 찾았습니다. 최면은 마음을 치료하는 기술이죠. 최면은 마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도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면 중에서 특히 학업에 관해서만 쫙 뽑아서 그 방법을 다시 만든 책이 이 책입니다. 이것은 학생을 위한 공부 기술이고 선생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기술이 있어요. 비슷한데 방법이 좀 다르죠. 나는 선생을 했으니까 이거 책을 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책을 낼 적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지 말고 멋지게 크게 해서 그렇게 만들으라고 하는데 나는 역부로 이렇게 작게 했어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건 보려고 하는 건데 크게 만들면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요것은 주머니에 딱 넣으면 들어가요. 뒷주머니에. 그래서 공부하라고 이게 역부로 작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재로 해서 지난 학기에 한 3분의 1쯤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한 것을 다시 쭉 복습을 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여러 가지인데 우리 내 아이 천재로 만들기 이런데 천재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천재죠. 우리 생각에는 이걸 일반 아는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한 거니까 그냥 다 같은 줄 알아도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어요. 일반의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로 듣고 얘기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선생님은 저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나는 무엇을 얘기해 줄 것인가 하고 차차로 생각해 가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의식이야. 잠재의식은 저장작용이 있어요. 그 듣는 것, 보는 것 모든 걸 다 저장합니다. 뇌죠, 뇌. 근데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이 조금 작용이 다릅니다. 일반의식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잠재의식은 그냥 잠재되어 있는 거, 저장되어 있는 의식.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한다는 건 학습이라고 하는 건 잠재의식에 기억된 것을 꺼내는 기술입니다. 또는 잠재의식에 기억시키는 기술. 처음엔 기억을 시켜야 되겠죠.
기억을 시켜야 꺼낼 수가 있으니까. 모든 기억의 저장은 그래서 잠재의식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을 활용을 해서 잠재의식에 기억됐던 기억을 꺼내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최면. 이 방법을 써야만 보통 최면 그러면 사람을 현혹시키고 막 그런 기술이 아닌가 그런데, 물론 뭐 일부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데 쓰는 기술입니다. 치료하고 공부하는 데 쓰는 기술. 모든 사항에,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어요. 앞뒤가 있습니다. 한쪽을 보면 천사고 한쪽은 악마. 한쪽은 좋은데 한쪽을 보면 나쁘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세상에 천사만 있는 줄 압니까? 천사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악마예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야누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모든 일에는 그렇게 음향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건 좋은 쪽만 배우는 겁니다. 나쁜 쪽은 배우지 말아야 되죠. 배우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 나쁜 것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나쁜지도 모르고 나쁜 것에 그냥 젖어 들어가. 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호체면 암시로 기억을 향상시키고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빨리 읽고 자면서도 공부하고 다른 수학 공부하면서도 영어 공부하고 못 올 것 같죠?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 기술 그런데 우리 공부해라. 그런데 공부라 그러면 뭐예요? 내용을 막 읽어서 읽고 그러죠?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는. 공부하라고 그럴 게 아니라 공부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공부하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시켜줘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기술이죠. 그걸 이제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모든 학습 활동에 잠재의식이 하는데 그 잠재의식 속에 기억을 하고 기억된 잠재의식은 24시간 깨어 있으니까 그 잠재의식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재의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좀 공부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잠재의식을 이해해야 되니까. 잠재의식은 모든 경험을 참 기록, 저장하는 것이 잠재의식. 한 번 저장되면 절대로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어 그러죠. 잊어버렸어 소리는 기억나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어려서 젖 먹던 시절에 보고 듣던 것 다 이 속에 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근데 최면으로 그걸 기억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냐? 말할 수도 없습니다. 초대형, 초정밀 컴퓨터보다도 더 정밀하고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평생 보고 들은 걸 다 기억해도 우리 뇌의 20%도 안 됩니다. 공간이 80% 비어있어. 그 정도로 커요. 요새는 우리 뇌를 번떠서 AI 시대가 오려고 합니다. 그러죠? AI를 구현하는데 지금 공장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AI 센터를 하나 만들려면 큰, 여기서 같으면 어디 넓은, 이거보다도 이 집이 뭐 100채 정도 있는 큰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기계를 꽉 넣어놓고
거기다 이제 그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너지도 많이 들어.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 에너지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사람과 같은 기능을 발현시켜. 우리 사람은 이 주먹만한 머릿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주먹만한 머리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전력과 물질이 들어가. 그래도 만든다는 것이 어딥니까? 그래서 여기선 로봇도 만들고 사람과 비슷한 로봇도 만들고 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의 뇌의 능력보다 훨씬 안 돼요. 아무리 AI가 잘한다 해도 입력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입력되지 않은 것은 못해요. 입력을 계속 해줘야 돼.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잠재 의식을 이제 그 속에 있는 기억을 꺼내려면 활성화 시켜야 돼요. 말하자면 여기서 컴퓨터에서 탁 커서를 치워야 이게 나왔잖아요. 활성화 시켜야 돼. 그것이 암시야. 5살 때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5살 때로 돌아가요. 암시에 100%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성화하냐? 간결하게 깊은 최면을 유도해서 명령을 하면 됩니다. 깊은 최면을 어떻게 유도하냐? 최면은 일반 의식 수준을 잠재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사람을 쓰러지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이완법과 응시법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고 실제로도 실기로도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이론부터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은 배우면 되죠. 가르쳐달라면 얼마든지 가르쳐줍니다. 이완법, 응시법이 있는데 이완법을 사용하면 한 30분쯤 걸려요. 최면 들어가는데 응시법을 사용하면 1분 내지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후추면 암시에 즉시 그냥 약 트는 순간에 들어가요. 그럼 처음부터 후추 암시를 드느냐?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훈련할 때는 이완법 쓰다가 이완법이 훈련이 되면 응시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후추면 암시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즉시 딱 이렇게 딱 하면 그냥 그 즉시 들어갑니다. 그 기술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배워야죠. 상태는 깊은 최면이냐 얕은 최면이냐 해서 얕은 최면을 경최면, 좀 중간 깊이는 중최면, 깊이 들어가는 건 심최면 이렇게 구분은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갔든 약하게 들어갔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도 빼내고 기억도 하게 만들고 조절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브레인 컨트롤이라고 해요. 브레인 컨트롤. 최면 그러니까 좀 미국서도 그냥 10%씩 그러면 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것만 또 많이 시범을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브레인 컨트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요새는 보통 브레인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자, 근본적인 얘기부터 한번 합니다. 나의 근본은 영혼이죠. 영. 이게 내가 아닙니다. 지금 앉아있는 게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니고 나는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 물질이 아니고 이 속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사용해도 똑같아요.
그리고 잠재의식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잠재의식이라는 소리를 씁니다. 그게 나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구상에서 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물질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잠재의식, 내가 만든 정의하기 어려운 실체, 있는 것이지만 마음 그러면 설마 압니까? 마음 이해는 하지. 근데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실체가 없잖아요. 매우 고등 기능으로 수집, 처리, 저장된 정보들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고약하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주 천사같이 만들어지고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같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뭐 선하냐 악하냐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는 것, 지식, 정보 이것이 다 마음입니다. 우리 뇌 속에서 있다고 하는데 물질적으로는 우리 뇌세포, 뉴런이라고 해요. 약 100조 개의 뉴런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100조 개. 얼마나?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돼서 가로세로 연결이 네트워크로 돼가지고 개인에 따라 들어오는 정보가 다 다르니까 마음도 다 다르게 되죠. 마음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뇌는 마음의 명령을, 그래서 뇌라고 하는 거, 우리는 뇌에서 모든 게 일어난다는데 여기 마음의 명령을 물질적인 결과로 나타내야 되니까 전교 신호로 바꿔요. 그래서 그 전교 신호를 뉴런이 우리 근육에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죠. 우리 몸도 전기로 움직여요. 전기로. 미세한 전기로. AI도 전부 전기로 움직이듯이. 그래서 이 뉴런이란 신경세포가 긴 게 아니고 짧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죠. 우리 전선 연결하듯이. 그걸 우리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자, 어쨌든 마음은 뇌와 마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보와 명령이 전달되고 실행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마음을 통제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러닝 마인드 컨트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마음을 통제하는 기술이죠. 잠재의식은 마음을 통해서 몸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게 하려면 잠재의식이 명령하면 되죠. 나는 환자나 다른 사람이 스스로 몸을 못 움직여도 나는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좀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데, 그래서 이제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훈련. 우리는 운동하는 사람들 실제로 훈련도 하죠. 막 권투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실제로 하는데, 실제로 안 해도 상상 훈련이라고 해서 뇌를 훈련시키면 실제랑 똑같아요. 뇌는 실제 훈련과 상상 훈련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훈련이나 세미나 발표나 중요한 회의, 중요한 만남 전에 뇌에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에 대해서 뇌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걸 배우겠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 공부 기술과 관련된 것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 배우는 거죠. 학습, 이걸 최면으로 하면 학습 최면, 그걸 이제 러닝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말을 바꾼 것입니다. 공부를 위해서 마음을 컨트롤하는 기술. 일단 잠재의식을 활성화시켜서 암시를 합니다. 명령을 하죠. 그럼 실행이 된다고 그랬어요.
최면은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기 위한 한 과정이죠.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최면으로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학습도 하고 공부도 하고 복습도 하고 자면서도 공부하고 빨리 읽고 시험 칠 때도 이런 걸 다 배우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 천재라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면 천재죠. 천재교육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건 학습 표면 그런데 이게 러닝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집중력,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그런 후침 암시를 통해서 집중력,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공부 언제 하냐? 공부 시작 전에 아니면 공부하면서 복습할 수도 있고 쉬면서 또는 자면서 복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면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아까 공부하는 시간이 20시간인 사람은 합격 오고 19시간 공부하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4당 오락. 그건 극명하게 그냥 비교한 소리고 하루가 24시간밖에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00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술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해내고 빠르게 읽기, 시간 왜곡, 상상, 학습, 복습, 또 시험 보거나 면접 볼 때 다 이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러닝 마인드 컨트롤 요령.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공부를 도와주는 거야. 러닝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요령을 도와줌으로써 자녀 공부를 돕는 거죠. 너 체류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줘야죠. 쉴 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쉬어. 그럼 쉴 때는 공부 안 하는 거냐? 아닙니다. 쉬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쉴 때 최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는 20분간 쉰다. 쉬는 동안에 영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역사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 그러면 나는 쉬고 있는데 머릿속은 복습해. 쉬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하는 거죠. 졸릴 때 졸아버려야 돼. 안 졸라고 막 해야 돼. 졸릴 때 나는 조는 동안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수학 내용을 복습한다. 졸면서 공부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들기 직전에 나는 지금부터 4시간 동안 잘 것이다. 자는 동안에 낮에 공부했던 수학, 영어, 역사 이런 것을 모조리 복습한다. 라고 스스로 속삭입니다. 명령을 내리고. 최면에 들어가야 되겠죠? 공부할 때 수학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영어가 자꾸 생각이 나. 그러면 수학 공부도 안 되고 영어 공부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 지금 나는 수학 공부를 한다.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영어를 복습한다. 그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놀 때 놀기도 해야 돼. 난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놀 거다. 이게 명령을 하는 거죠. 최면 속에서 1시간 동안 논다. 노는 동안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영어 수학을 복습한다. 라고 명령을 하고 노는 거야. 난 신나게 놀면 뇌에서는 복습을 신나게 하고 있어.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테스트 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저장된 정보만이 가능해. 그러니까 배운 일이 없는데 공부라고 해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공부할 적에는 눈 똑바로 뜨고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입력을 일단 시켜야 되니까. 우리 AI도 입력을 시킨 대로 한다고 그랬죠? 입력이 없는 건 안 돼요. 입력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는 절대 해탈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다음에는 놀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자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요 얘기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계속 생각하면 그게 이루어져. 우리가 그냥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죠?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 잘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진짜 꿈은 이루어져요. 야, 꿈도 꾸지 마. 꿈은 꿔야 됩니다. 뭘 상상하고 뭐 그런데 실제로 되냐 그러지만 상상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 뇌는 그걸 실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물론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생각한다고 다 됩니까? 안 될 조건도 있잖아요.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안 되죠. 돈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조건이 다 갖춰져야 돼요. 어쨌든 조건이 다 갖춰져도 안 될 일을 조건이 갖춰지면 된다 그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쁘게 생각하면 나 이거 못해.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그러면 그 사람 멍청한 사람 돼. 나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나는 해야 돼. 나는 돼.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야, 너 할 수 있어. 자식 그것도 모르고 등신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그러면 어떤 아이는 어떤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얘기 끝에 빌어먹을 놈. 얘 빌어먹을 놈아. 그냥 나쁜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했대. 근데 평생 빌어먹을 놈 소리를 듣고 공부했는데 그 사람이 머리는 좋아요. 서울대학도 나오고. 근데 멋있는 거 하면 안 돼. 뭘 하면 다 하는 대로 안 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야. 그래서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머리는 좋고 실력도 있는데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면석에서 들어보니까 빌어먹을 놈 소리를 평생 듣고 살았어. 그래 아무 잘 돼도 너는 빌어먹을 놈이니까 안 돼야 돼.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얼른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그건 말을 당신이 조금 잘못 들었지 벌어먹을 놈. 엄마가 벌어먹을 놈이란 소리를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벌어먹을 놈, 벌어먹을 놈이라고 기어보고 벌어먹을 놈이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그 뒤에 벌어먹을 놈이니까 뭐든지 잘 벌리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잘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상담해 주는데도 그게 중요해요. 희망이 최고 명약입니다. 반대로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이루어집니다. 이걸 플라시보라는 건 좋게 생각하면 좋게 이루어진다. 위압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병이 안 나서 근데 그 사람에게 설탕으로 만들어진 알약 주면서 이거 신약인데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줘요. 진짜 낫습니다. 밀가루 덩어리인데 설탕 덩어리인데 그거 먹고 나서요. 그 의사를 100% 믿을 때 낫습니다. 그걸 위압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 그런 위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노세보라고 합니다. 노세보는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이루어져. 더 나빠져. 아까 같이 빌어먹을 놈, 이게
노세보야. 벌어먹을 놈 이건 플러스고. 그러면 여러분이 자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이프한테 어떤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개새끼 소새끼 너 잘 되는가 봐라. 그렇게 하면 남편이 안 되면 나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기분 나쁠수록 당신 잘 될 거야. 당신 뭐든지 할 수 있어. 당신 능력 있잖아. 욕을 그렇게 해야 돼. 정말 잘 돼요. 잘 되면 사이도 좋아져. 없으니까 사이가 나빠지고 힘들어. 살기 힘드니까 싸움도 해. 돈 있고 살기 좋아지면 왜 싸움합니까? 와이프가 좀 말 안 듣는다고 나쁘게 생각하고 애들이 좀 말 안 듣는다고 이 빌어먹을 놈 그러지 말고 너는 네 능력이 있어서 벌어먹을 네 능력대로 벌어먹을 놈이야. 벌어먹어.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거기에 깔고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기술. 원래 저는 김태경이라고 하는데 김정원이고요. 태경이라고는 제 호입니다. 호. 저도 미국까지 와서 뭐 사는 게 참 기구해서 어떤 사람 보고 좋은 호를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태경으로 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름도 조금 달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합수하는 방법, 공부하는 기술, 공부 기술, 학습하는 방법 합수. 그래서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한 3분의 1, 4장까지 하고 5장부터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난 학기에 배운 것까지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2월 우리 가장 G는 PST라고 했는데 뭐 어디 책에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책에 나온 겁니다. PST 이게 그레이드죠. 점수는 여기 있던 것처럼 성적이죠. 컷은 학생이고 이것은 학교고 스쿨 선생이고 선생님 또는 학교 여러 가지 시설도 있으니까 이게 시간. 그러니까 점수는 학생의 노력과 선생님의 노력과 시간 함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간은 학생은 학생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쳤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공부는 시간에 따라 다르죠. 시간은 24시간이야. 그래서 4당 5락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4시간 공부하면 합격하고 4시간을 자면 합격하고 5시간을 자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24시간인데 4시간 잔다는 건 20시간을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어요. 20시간을 공부해도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또 20시간 이상은 방법이 없어. 이상은 이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 시간이 24시간이지만 자면서 공부하고 놀면서도 공부하고 그러면 이게 50시간이 될 수도 있죠.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방법만 알면 사다문학이 아니라 참 충분히 자고도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학습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절할 것인가.
이 24시간을 어떻게 50시간, 100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배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극과 감각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자극이 우리는 보통 눈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귀로 듣는다,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아픔을 알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눈에서 빛을 보는 게 아니고, 눈은요 빛의 자극을 전기의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눈에서 보는 게 아니야. 그 전기의 신호가 어디로 가냐? 뇌의 감각령으로 가서 거기서 감각령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뇌에서 보는 거예요. 뇌에서. 똑같은 말로 소리를 귀에서 듣는 게 아니고 뇌에서 들어요. 귀는 소리라는 감각을 전기의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컨버터예요. 컨버터. 변환기. 코에서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냄새의 자극을 코에서 전기의 신호로 바꿔서 호각령 뇌로 보내면 거기에서 어떤 냄새다 하는 걸 알아요. 뇌에서 보고, 뇌에서 소리 듣고, 뇌에서 냄새 맡고, 뇌에서 맛보고, 뇌에서 아프고. 자, 우리 꼬집으면 아프죠? 여기에서 아파서 아픈 게 아니야. 뇌에서 아파서 아픈 거야. 아픔을 느끼니까. 우리 진통제 먹잖아요. 아플 때. 진통제 먹으면 안 아프죠? 왜? 진통제 먹으면 꼬집어도 안 아파. 이빨 빼거나 수술할 적에 진통제 넣죠? 진통제 넣고 칼로 막 째도 안 아파요. 아파야 되잖아요. 피부에서 아픔을 느낀다면 아파야 되잖아. 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는 뇌를 마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진통제가 되는 거야. 뇌를 멍청하게 만들어. 판단을 할 수 없이 만들어. 그래서 이 진통제나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아프니까 우선 아픔을 못 느끼게 해놓고 그동안에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 아프면 진통제만 먹어. 근데 그게 자꾸 연습이 되면 처음에는 한 알 먹어도 되는 것이 나중엔 2알 먹고 3알 먹어도 작동을 안 해. 자꾸 내성이 생기니까. 어쨌든 브레인에서 보고 브레인에서 냄새 맡고 그런다는 거야. 공부도 브레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인을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잠재의식이라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는데 10%는 일반의식이고 90%가 잠재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빙상, 얼음이 떠 있는데 보면 10%는 위에 나와 있고 나머지 90%는 밑에 있어요. 10% 위에 있는 것이 조그마한 얼음덩어리라고 해서 가서 부딪혔다가는 배가 깨집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보다 10배나 큰 얼음덩어리가 속에 있는데 부딪히면 안 되죠?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의 구조는 잠재의식.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잠재의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는 스치고 지나간 사소한 것까지 모두 당시의 경험대로 기록하고 저장합니다. 계속해서 난시고 계속해서 한 40분 정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번 기록 저장된 것은 결코 지워지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한 번 여기서 기록이 딱 되면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없어지죠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꺼낼 수가 있어요. 아이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는 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기억나게 할 수 있어요. 잠재의식의 정보 저장 능력은 초대형 컴퓨터보다 더 초대형이고 초정밀 컴퓨터보다 더 초정밀합니다. 아까 이 얘기도 나왔지만 더 자상하게 그 정도로 우리 뇌만큼 아무리 AI 센터를 크게 지어도 한 사람은 뇌만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정보를 당시의 순간처럼 생생하게 저장합니다. 색깔까지도. 그래서요 지난 일 생각할 때 색깔도 떠올릴 수 있죠. 냄새도 떠올릴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저장될까 하는 것을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렸을 때부터 저장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뭐 어렸을 때 언제부터 저장되냐 여러 가지 연구를 한 결과 이것은 이제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한 30년 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억이 돼요. 우리가 생각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캄캄하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능력이 다 있어요. 초능력이 있어. 엄마 뱃속에 있지만 바깥이 다 보여. 엄마 뱃속에 있지만 소리가 다 들려. 엄마 뱃속에 있지만 냄새도 다 맡아. 아픔도 다 알아. 낳는 순간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우리가 조금 부부간에도 예의 있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애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는 거야 애교로서는 좋은 일이죠. 엄마 아빠가 사랑하니까. 싸우는 건 막 부부간에 싸우면 이 뱃속에 들은 애기도 찡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임신 중 아나에게는 아주 잘해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가야 뭐 얘기도 하고 그러죠. 실제로 다 들리고 그렇습니다. 생생한 오감으로 다 저장을 해요. 당시의 순간처럼. 잠재의식 그러면 한번 저장된 것은 언제까지 그냥 안 없어져. 죽어서 세포가 죽어서 썩어 없어질 때까지. 세포가 죽을 때까지는 죽는 순간에 우리가 이런 소리 있죠. 죽는 순간에 파노라마처럼 일생이 빠른 속도로 싹 지나간다고 합니다. 자기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직전까지 그것이 활동사진처럼. 활동사진 그러니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영화처럼. 영화를 옛날에 활동사진이라고 했어요. 하나가 사진이죠. 근데 영화는 그 사진을 수십만 개 계속 보여주는 거죠. 변화하는 사진을. 그래서 활동사진이라고 했어요. 우리말 옛날에는 활동사진, 영화를. 영화, 그렇죠. 뮤직, 어쨌든. 그래서 내가 활동사진이라는 소리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죽어서 활동을 완전히 중지하는 순간까지
24시간 활동합니다. 잠재우신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일반 의식은 잠들어요. 우리 이러다 보면 졸리죠? 그래서 자잖아. 잠재의식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는 사람한테 얘기해도 다 들어. 저 엄마가 아기를 옆에 팔뚝에 누이고 깊이 잠들었어요. 그때 남편이 와서 흔들어도 안 깨나. 깨지를 안 해. 흔들어도 그냥 대답도 안 해. 그런데 안고 있는 아기가 그러면 금방 전물려. 네. 다 워치하고 있어요. 잠재의식은 인체의 모든 기관을 조절 통제하며,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손을 움직이고 팔다리 움직이는 것이 전부 잠재의식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여 보호합니다. 다른 걸로 넘어갔네. 그러면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올라왔지? 깊은 최면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최면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면은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어요. 근데 최면에 들어가는 걸 무조건 들어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잘 들어가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최면은 음악으로도 최면시킬 수가 있고, 눈으로 보면서도 시킬 수가 있고, 귀로 음악을 듣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냄새로도 할 수가 있고, 맛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나 맛이나 이런 것은 쉽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눈을 이용해서 최면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방법 써요. 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소리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해야 될 경우에는 냄새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최면을 시키는 가스가 있어요.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니까, 언제가 가장 우리가 최면에 잘 들어가냐면 눈을, 그래 쉽게 얘기해서 졸릴 때, 피곤할 때 최면에 들어가요. 그럼 피곤하면 저절로 최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피곤하게 만들 수 있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야지. 만드는 방법이 이겁니다. 가장 몸에서 피곤을 빨리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눈. 우리 뭐를 막 오래 보고 나면 피곤하죠? 실제로 졸음이 옵니다. 눈이 그냥 반드시 볼 때가 아니라 20도 상방을 쳐다볼 때 가장 눈이 빨리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턱은 당기고 눈만 20도를 쳐다보는 거죠. 흰자, 밑에 있는 흰자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암시하면 금방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면 상대는 앉아있고 나는 수면, 오히려 쳐다보게 되죠. 이렇게 쳐다보니까 턱을 당기라고 하고 나를 쳐다보라고 하면 20도 상방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술이에요. 근데 이걸 그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그럼 빨리 들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완은 요령. 이완은 한 30분 걸린다고 그랬어요. 일반 의식 수준에서 눈꺼풀이 피로하게 만들고, 그래서 눈이 감기게 하고, 그래서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이완되고, 그래서 최면 속으로 들어가요. 단계가. 그러면 처음에 눈꺼풀이 피로한 단계, 아까 눈이 피로하면 눈이 감기고, 그럼 졸음이 오고, 자게 되죠. 최면은 자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아주 자는 건 아니에요. 이 단계, 5가지 단계를 쭉 만들어 나가야 돼요. 공부 기술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자고만 이제 눈꺼풀 필요한 단계마다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는데, 그 내용을 책을 빠른 속도로 넘겨가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잠재의식 활성화하는 병시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빨리 넘겨가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책이 이제 이것입니다. 이게 책 공부 기술이고, 이걸 좀 크게 해야 되겠네. 300%. 옳지. 네, 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원고입니다. 제가 원고를 만들 적에 그걸 그대로 여기다 놓은 것입니다. 이걸 책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원래 여기에 나오는 그림은 내가 원본에 있었는데, 이 그림들이 누군가가 만들어가지고 저작권이 있어서 대부분 그 저작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 뺐습니다. 책에는. 어쨌든 원본에는 여기 있습니다. 좋은 그림이 있길래. 자, 이제 이렇게 처음에 여기 당신도 천재가 될 수 있다. 불세치로 공부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길라잡이. 공부 기술을 배운 학생은 이제 전과 달리 천재를 부러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공부 기술을 가지게 될 테니까. 그 공부 기술이 바로 러닝 마인드 컨트롤. 러닝 마인드 컨트롤은 학습 속도를 몇 배로 빠르게 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을 강화하고, 기억을 선명하게 해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용이 쭉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말이 있고, 여기도 그런 자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로 처음에 학습하는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쭉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배운 데까지를 한번 쭉 빨리 보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하는 방법은 학습.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죠. 그걸 러닝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러닝 마인드. 천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많이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자 그것입니다. 공부하는 방법. 많은 학생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대부분 얻지 못하고 있죠. 왜? 모르니까. 공부하는 방법 몰라서. 공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학습하는 방법은 학습.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그거예요. 학습하는 방법은 학습.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공부하는 방법을 학습시키자. 최소 노력으로 최대로 효과를 얻도록. 이것도 이제 공부에도
경제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20시간 공부해도 나는 10시간만 공부해도 된다 그 소리입니다. 공부 기술. 그래서 보통 사람을 보통 이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이다. 그 소리가 써 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 시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은 조용한 숲속에서 자기 이름을 몇 번 부르면 갑자기 의식이 새로워져서 시의 단어뿐만 아니라 구절이 쫙 떠올라. 그 떠오른 걸 적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최면을 통해서 나는 지금부터 이게 바로 아놀드 테니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괴테, 메트르니, 샤핀, 모차르트 다 이렇게 천재들이 다 이런 걸 알았어요. 방법을. 천재가 그냥 천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걸 그냥 알 수도 있고 누가 가르쳐서 알 수도 있고 이걸 터득한 사람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 책을 쓸 적에 참고한 책이 클리니컬 앤드 익스퍼리먼탈 히프노시스라고 해서 윌리엄 크로거인데 이게 UCLA 교수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흥미롭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면에 와서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정리한 분이 이거고 이 책을 클리니컬 앤드 익스퍼리먼탈 히프노시스라는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면 참고가 됩니다. 저도 그걸로 많이 공부를 했고 나폴레온도 마찬가지고 에머슨, 페인, 에디슨, 다윈, 링컨, 버뱅크, 나폴레온, 포드 이런 사람들 다 스스로 공부할 적에 눈을 감고 환상 미팅이라고 그러죠. 자기와 비슷한 사람도 있어. 미팅하면서 나는 곧 깊은 잠재의 숲으로 들어간다 라고 암시하고 환상의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일생의 계획을 실행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는 실행위원, 나의 그 실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내가 다 있다고 상정하고 내가 위원장이야. 상상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뭐가 이해 안 돼. 그때는 상상으로 상상 자문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해. 그동안 그 사람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안들이 나와. 나를 성취 영광된 길로 인도해 주고 있으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했단 소리야. 창조적인 노력을 격려하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헨리 포드 자동차 그거죠. 옛날 거예요. 포드 어떤 문제를 하기 위해서 늘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상lum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뭔 하기 전에 혼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수많은 유인 예술가들, 작가들, 미술가들 다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보통 아이를 천재로 만들어줄 이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우리가 배운다 그랬는데 핵심은 우리가 배우는 핵심은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하자. 제가 가르쳐줄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기억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집중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선명한 기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얘기가 이제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뭐 집중력 기르는 것이 이제 방법. 집중력 기르기. 집중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집중력이 있어야 1시간 공부할 적에 집중을 해야 많은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억을 해야 나중에 꺼내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이 안 된 것은 절대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아주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수업 시간에는 눈 하나 깜빡 안고 들어. 저도 공부를 잘하는 축에 들었습니다. 1등도 도맡아오고. 근데 우리 이제 촌이니까 공부 끝나고는 똑같이 놀아. 동네에서 막 뒹굴고 똑같이 놀아.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막 밥 불러야 가. 그런데 시험 치면 내가 1등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너는 그게 이상했던가 봐. 너는 나하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학교 가고 공부하는 것만 이제 틀리죠. 똑같이 하고 그런데 너는 이게 잘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나는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선생님 말을 잘 들었어요. 저 친구는 공부 시간에 다른 거 했어. 그러니까 들어간 게 없지. 시험 칠 때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 나는 잘 들었으니까 기억이 나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력 기르기, 콘센트레이션이라고 하죠. 러닝 마인드 컨트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수업 시간에 또는 어떤 일을 할 적에 그걸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 시간만 집중해야 돼. 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한 번 입력된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입력을 시켜야 돼. 아무리 컴퓨터에도 자판으로 입력된 것만 나오지 입력 안 된 건 안 나오잖아요. 입력이 중요해. 두 번째는 2배로 학습하기. 러닝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시간에 공부하는 양을 2배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걸 시간의 왜곡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걸 공부를 했어요. 일단 1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또 어떤 운동을 1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그걸 복습할 적에 또 1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 걸려야 되잖아.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1시간 공부할 것을 복습할 때는 30분에도 할 수 있고 10분에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 상상 연습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피아니스트가 나가서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30분 동안 계속 연주를 해야 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 한번 연습은 하고 싶은데 10분 가고 연습은 안 되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눈을 딱 감고 심호흡한 뒤에 나는 지금부터 10분 동안에 피아노를 연습한다 라고 명령을 딱 하면 10분 동안에 속도를 3배 이상 빠르게 촥 연습. 상상 연습이라고 해요. 1시간 할 걸 5분에 할 수도 있어. 상상 연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뭐 할 적에 눈 감고 가만히 있잖아요. 시험 치기 전에 눈을 감고 딱 있죠. 이걸 안 배웠어도 옛날 거 막 떠올려서 이렇게 기억하려고 애쓰는데, 최면을 배운 사람은 일단 최면 속에 들어가서, 자, 지난
이번에 내가 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다 떠오른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아무리 떠올라도 양이 많잖아. 그 다음에 시험지에는 간결하게 써야 하니까 이 떠오른 것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답안지를 쓸 수 있다 라고 명령을 하면 그냥 저절로 그게 써져. 간결하게. 자,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또 한 가지 방법은 시각화, 포토그래피, 떠올리는 거예요. 멘탈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시험 볼 때 실제로 머릿속에서 스크린을 만들고 그 위에 떠올려. 저도 공부할 적에 저는 어떻게 했는 거니, 대학 다닐 때는 교과서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교수들이 다 받아 썼어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중간고사 이때 보면 대학 노트로 두꺼운 걸 이거 하나야. 그걸 다 봐야 돼. 어떻게 다 봅니까? 다 볼 수 있어요. 열심히 3번, 4번 읽다 보면 다 머릿속에 들어와. 그 다음은 눈을 감고서 책을 볼 수가 있어요. 팔랑팔랑 책장을 넘길 수 있습니다. 보여. 글씨까지. 그래서 시험 칠 때는 딱 이게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딱 감고 책장을 넘깁니다. 눈 감고 머릿속에서 그 페이지를 딱 펴. 그럼 그게 보여. 좀 이상한 말 같습니다. 실제로 훈련하면 그렇게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보여요? 그럼 그 속에 있는 게 보고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사진은 찍는 것 같이 선명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시험 볼 때 실제로 머릿속에 마음의 스크린을 만들고 그 위에 공부한 부분을 떠올려서 그것을 보며 답안지에 정답을 쓰는 것입니다. 요령은 그거예요. 근데 스크린을 만들고 거기에 공부한 부분을 떠올리는 그 연습, 그 기술을 배워야지. 안 배우고도 어떻게 알아요? 그걸 배워야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제가 설명해 드리고 꼭 실제 그 연습도 해야 돼요. 실기 연습도 해야 되니까 그건 따로 또 필요한 사람은 또 배울 수가 있죠. 짧은 시간에 예를 들어 강의가 한 강좌가 10시간인데 10번, 그럼 20시간이죠. 그동안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은 6개월을 배워야 될 내용인데, 그래서 요령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실습이나 이런 건 필요한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필요하면 배우시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 배워놔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분 선택이니까. 사진 찍는 것처럼 선명하게 지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책장을 넘길 수가 있어요. 4번째, 자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슬립 러닝이라고 해서 자면서도 공부해. 아까 얘기했죠? 자, 나는 좀 눈을 감기고 잠아. 그러면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난 지금부터 4시간 동안 잔다. 자는 동안에 나는 수학을 공부한다. 수학을 복습한다. 영어를 복습한다. 이렇게 명령을 딱 내리고 난 헐떡 자면 돼. 머릿속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어, 수학 이걸 계속 복습하고 있는 거야. 명령만 내리면 그렇게 됩니다. 자면서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공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면서 공부하니까 20시간, 24시간 공부할 수도 있고 50시간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2번째, 초심자를 위한 러닝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러닝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 것인가? 초심자를 위해서 이제 러닝 마인드 컨트롤 가장 중요한 이점은 자기 동기부여입니다. 성공 동기부여.
할 수 있다는 거. 나는 이거 하면 돼. 방법을 알아버리면 자신감이 있죠. 뭐 최면 속에 들어가서 기억 떠올리면 되잖아. 불안도 없어져. 매일같이 목표를 명상하는 자기 동기부여는 성취를 향한 가장 강한 동기입니다. 동기부여라는 건 난 할 수 있어. 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로 할 수 있어. 정말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 역도 선수, 그건 누구야? 이름 내 잊어버렸는데, 여자 역도 선수. 무전히 무거운 걸 들어 올리죠? 그분도 역기 실제로 하기 전에 딱 앉아서, 딱 앉아가지고 최면 속에 들어가서, 마음이 평온한 속에 들어가서, 역도를 잡고 딱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 상상 연습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자기 동기부여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거지, 나는 못해요 그러면서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못해 그런 사람. 제가 글쎄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모임이 하나 있어서 가끔 만나보려는데, 최면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임에서 그냥 밥만 먹고 그러기가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는 모임이 되자. 그래서 한 번은, 저는 오래 전 얘기입니다. 뭐 치료한다든지 뭘 보여주는 걸 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또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모임의 주체니까 계란 위를 올라서서 걷는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내 한의원에서 실제로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서 계란판 위에 올라섰어. 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데 왜 여러분 못 합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게 있어요. 저 유튜브에 띄워놓기도 했는데, 유튜브에 최면대학교라고 치면 내가 한 강의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찾아서 보면. 그 얘기 했더니 딱 보고 나서는, 선생님은 해도 우리는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은 못하는 거야. 너는 해도 나는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거야. 너도 했으니까 나도 하겠네? 그래야지.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닝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동으로 얻어지는 또 하나 이점은 피로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안 필요하면 피곤 안 해. 나는 10시간을 공부했는데 필요하지 않다. 힘이 넘친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배도 안 고파요. 기운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고 그래. 돈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힘이요. 돈이 있으니까 힘이 나. 어디 가든지 뭐 끌릴 거 없어. 왜? 돈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부자는 그래서 배도 안 고파. 밥 조금 먹어. 부자들이 밥 많이 먹는 거 맞습니까? 밥 조금밖에 안 먹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배불러.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와. 괜찮아. 일을 해도 안 피곤해. 돈 버는 사람은요, 일을 죽어라도 피곤하지 않아. 근데 돈이 없고 그냥 노는 사람은 그냥 피곤하고, 먹는 것도 되게 많이 먹고 스트레스인 것도 먹는데도 금방 먹는데도 또 배고파.
그 희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피로도 치료할 수 있어. 러닝마인드 컨트롤에서 나는 피로하지 않다. 힘이 넘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조력을 샘솟게 하는 러닝마인드, 창조력을 샘솟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최면이 여기에 보면 비슷한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 보면 파워를 뭘 믿든 이너 파워 뭐 이런 소리를 많이 쓰죠. 내부 힘, 잠재력, 마음의 힘, 파워 오브 더 마인드, 신념의 마력, 초염력, 엑스트라 센서리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다 최면인 것입니다. 그 최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한국에서도 뭐 염력 뭐 그다음에 뇌색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다 최면이에요. 히프노시스. 그 말을 듣기 좋게 뭐 새로운 얘기로 만든 것 뿐입니다. 모든 학습은 아까 얘기했죠? 뇌가 합니다. 모든 공부는 뇌가 해요. 이제 단원 3, 4까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뇌에서 감각기억과 아까 얘기했듯이 눈이 본다. 그런데 눈이 보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뇌가 보는 것입니다. 뇌가 듣는 것이고 뇌가 냄새 맡고 뇌가 맛을 보고 뇌가 아픔을 느끼고 온냉 아픔을 느끼고 결론적으로 눈은 결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귀는 결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코도 결코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고 미래도 결코 아무것도 맛볼 수 없습니다. 피부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뇌에서 하는 것입니다. 뇌.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실제적 자극은 전부 뇌가 인식해서 판단해. 그러니까 실제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이걸 봤는데 나중에 이걸 물으면 어떤 사람은 검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파랗다고 할 수도 있어요. 뇌에서 분석하는 건 진실대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곡될 때도 있어요. 뇌가 보고 뇌가 듣고 뇌가 냄새 맡고 뇌가 맛을 보고 뇌가 감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잘 브레이크 컨트롤하는 거죠. 브레이크 컨트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까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바꿔지면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다른 얘기지만 한국에서 어떤 교육 목사가 목사님도 옛날에는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그럴 때는 모두 목사님이 독립투사였는데 지금 좀 다른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교육 목사가 900명이었는데 신도가 그 중에는 박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엉뚱한 일을 해. 그런데도 지금도 신도가 900명이야. 일종의 이런 현상. 한 번 그렇게 믿거나 거기 가면 그걸 바꾸기가 또 힘듭니다. 이제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의 얘기도 나오고 아까 했지만 일반의식의 또 다른 얘기인 잠재의식이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일반의식이라는 뜻을 잠재의식이라는 뜻을 내면의식, 허의식, 무의식, 우주의식,
초의식, 심령의식, 영성, 불성, 신성, 귀신 똑같은 얘기예요. 다 잠재의식을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표현은 다 다르지만 똑같아요. 종교에 따라서 다 다르죠. 필요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지만 어떤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본질은 잠재의식입니다. Subconscious Mind. 의식하든 않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실체가 잠재의식입니다. 이 잠재의식을 잘 컨트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컨트롤 잘하면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성공을 빨리 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느리고. 자, 몇 가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의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잠들지 않고 활동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24시간 뿐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두 번째, 특수한 상황에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까 자랑 같지만 제가 계란 위에 썼다고 그랬죠?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또 같은 거리를 5분에, 다른 사람 10분에 가야 되는데 5분에 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발을 해가지고 초인적인 능력이죠. 저는 한의사니까 침을 아프지 않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아픈 자리를 최면 마취라고 해서 일종의 그런 기술을 이용해요. 그래서 마취하면 큰 침으로 여기서 찔러서 여기까지 푹 나오게 해도 하나도 안 아파. 왜 여러분 이제 차려하는 사람 봤죠? 차려하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다가 막 해가지고 큰 물통을 여기다 메고 걸어가잖아요. 계란을. 차력도 최면입니다. 안 아파. 안 아프다고 안 아파. 그래서 전 침몰 적에 뭐라고 하는 거니? 아픈 사람은 좀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최면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안 해도 닦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침놈은요, 나는 그래서 자랑스럽지만 자랑 같지만 그런 소리 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자랑하는 줄 알지만 나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최면 소리, 잠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소리. 나는 학정도 6년 하고 내가 교수도 하고 여기에 한의사도 더 가르치고 난 잘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초청해서 9년 동안이나 내가 롱비치 병원에 가서 같이 일했고 의사와 내가 못 오면 왜 그 사람들이 9년 동안 나를 불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야 실제로 그렇잖아. 저 사람 양반 병원에서 9년이나 같이 일을 했다고 그러면 얼마나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침놈은 안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시스펠이나 이런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처음 침 맞으러 왔을 때 아프지 않냐고 그래요. 그부터 물어. 아프면 싫다 이거예요. 주사기는 큰 걸 찔러도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머리카락 같은 그 침 찔르는 걸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그래요? 내가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침 놓으면 안 아파요. 만약 아프면 맞지 마세요. 그래버려요. 아프면 맞지 마세요. 가세요. 그 말에 아프면 가란 소리는 진짜 가란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들으면 이 사람이 자신과 있는가 보네. 믿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침을 놓을 적에 딱 쳐다보고 있는데 놓으면 아파요. 누구나. 그래서 거기서 침을 놓는 데다가 딱 손으로 누르고 하면서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집중을 주의를 다른 얘기 많이 하면서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또 침을 놓고 탁
그것도 그냥 찌르면 아파요. 속도가 빠를수록 안 아픕니다. 그래서 침을 넣고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시속 얼마 속도로 팍 박히죠. 안 아파. 그리고 탁 해놓고 한참 얘기하다가 아프세요? 그러면 침 났어요? 그러거든요. 얘기하는 순간에 보니까 그리고 놨잖아요. 쳐다보세요. 안 아팠어. 그 다음부터 난 안 아파. 실제로 안 아팠으니까. 이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이제 잘 이용합니다. 내가 놓으면 침이 안 아프다. 그 소리를 내가 해요. 아프면 맞지 마라. 아프면 내 안 놓게. 가세요. 근데 그것도 여러 번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그 얘기를 합니다. 아프면 가세요. 돈 안 받을게. 근데 실제로 안 아파요. 돈도 잘 내고 가. 팁도 주고 가.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이렇게 또 어려운 관대에서도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해서 참고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래도 돈을 내고 공부하는데 뭔가를 조금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강의를 뭐 수당 받고 하니까 뭔가를 얘기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 얘기를 듣고서 변화가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